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에 S군이라는 대놓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키는 평균보다 작고 말랐다고 할까요? 가냘프게 마른 남자아이로 반에서는 해골, 죄수 같은 별명으로 불려서 남자아이들에게 항상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했던 남자애였습니다. 그런데도 S군은 되받아치려고도 하지 않고 라며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함께 어울려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인 저로서는 왕따 당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남자애들은 S는 그걸로 즐거우니까 된 거야 라며 과도한 괴롭힘을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급식 시간에 남자애들은 S군에게 한 번에 다 먹을 것을 재촉하고 그만두면 되는 S군도 기대에 부응하려 했는지 밥이나 샐러드를 긁어넣듯이 먹기 시작했고 목이 메어 다시 토했습니다. 그 토사물이 남자애들 중에서도 제일 괴롭힘이 심했던 B군의 옷에 묻고 말아서 S는 갑자기 어깨를 맞았습니다. 의자에서 굴러떨어진 S군은 미안해 미안 하며 어깨를 만지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날은 담임쌤이 일이 있어 일찍 식사를 마치고 이미 교실을 나간 상태라 보다 못한 여자 그룹이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만 좀 해 제대로 치워 같은 야유를 날렸는데 남자애들은 알게 뭐냐 S가 멋대로 토한걸 이라며 S군을 놔두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는 일단 수습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S군은 교실 구석에서 걸레를 가져와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남자애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싱글대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S군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자애들에게 어깨를 얻어맞게 된 것 같았습니다. 통칭 어깨빵이라고 말합니다만 남자애들은 서로 인사하는 S군을 발견할 때마다 어깨빵을 날리는 게 유행했고 S군은 마치 샌드백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용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B군은 남자애들 중 키가 제일 크고 완력도 셌기 때문인지 B와는 대조적으로 작은 S군 쪽을 굉장히 세게 때리면서 크게 웃곤 했습니다. 여자 시점에서도 아플 것 같다는 둥,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둥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역시나 저를 포함해서 B군의 왕따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선생님에게 고자질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S군과 같은 반이 되었고 교내 청소 중에 우연히 단둘이 되게 되어 과감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말하는 게 낫지 않니? 아프지 않아? 그러자 S군은 비지를 멈추더니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저는 갸웃댔습니다만 S군은 괜찮아 하며 마치 주문 같은 소리로 말하더니 다시 청소하러 돌아가 버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기계적으로 자아가 없는 듯한 목소리, 그 말의 의미를 몰라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저는 S군 몸의 상처를 보며 아마 상처가 낫는 것을 말하나 보다고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그리 아프진 않나 생각했지만 S군이 괜찮다고 하니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변은 일어났습니다. B군이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양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던 큰 사고였던 듯 B군은 정신적으로도 심하게 이상이 와서 특별지원학급 등으로 지원이 잘 되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담임쌤에게 B군의 사건을 들은 우리는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만 오직 한 사람, S군만은 기분 나쁘게 싱긋거리고 있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순간 S군이 B군에게 보복이라도 했나 생각했습니다만 교통사고에 S군이 관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우연으로 치부했습니다. 다만 만약 저주 같은 게 존재한다면 우선은 틀림없이 S군이 B군에게 저주를 걸었을 거라 맘대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S군의 얼굴은 섬뜩했던 것입니다. B군이 사라지고 나서도 S군에 대한 왕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깨빵도 계속됐고 한때는 S군의 어깨가 빠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학생 사이에 흔히 있는 위험한 놀이로 받아들일 뿐 엄중 주의를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중 B군 다음으로 S군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Y군. Y군은 S군의 실내화나 의자 위에 압정을 놓고 다치게 만드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쉬는 시간에 우연히 세면대에서 피 묻은 실내화를 씻고 있는 S군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선생님한테 괴롭힌다고 거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S군은 기분 나쁜 웃음을 떠올리며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라며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라질 저는 테니까. 기분이 나빠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B군의 생각이 나서 뒤끝이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 Y군의 집이 화재로 전소된 듯 Y군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고 해 한동안 입원한 후 전학을 갔습니다. 같은 반에서 둘이나 비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나온 탓인지 반에서는 S군의 저주라고 하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S군에 대한 왕따는 계속 이어졌고 아무도 S군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S군을 괴롭히는 남자는 꼴불견, 봐도 못 본 척하는 여자는 말려들고 싶지 않은 것. 저도 후자였습니다만 남자애들의 왕따는 B군과 Y군의 연이은 사고로 인한 건지 조금 기세가 꺾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깨빵이나 직접적인 폭력 또는 욕설 등이 사라졌을 뿐 뒤에서 험담을 하고 S군의 물건을 숨기거나 하는 음습한 방향으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왕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인지 반에서 S군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서 프린트물 배포라든지 그룹 수업 같은 필요 최소한의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를 빼곤 일절 S군과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라는 암묵의 룰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S군을 불쌍히 여겼습니다만 집단 심리가 작용해서 모두가 S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저는 우연히 교실에 놓고 온 게 있어서 다시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교실 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교실 뒤 화병 바로 앞에서 홀로 벽을 향해 서 있는 S군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곳에 우뚝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조심 제 책상에 걸려있던 손가방을 들고 조용히 교실을 나오다 너무 S군에게 집중한 나머지 발을 의자에 부딪혀 소리를 내고 말게 된 것입니다. 덜컹 하고 소리가 나는 것과 동시에 S군이 무기질적인 얼굴로 돌아봅니다. 저는 하며 쓴웃음을 지으며 S군을 보고 또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무섭지 않아? 괜찮아? 그러자 S군은 한참 시간을 뒀다가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라며 무표정으로 내뱉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마치 고장난 녹음기 마냥 계속해서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반복하는 S군이 무서워 저는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혹시 저의 한마디가 S군에게 상처를 주고 만 건 아닌가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에 걸렸습니다만 그 생기 없는 표정으로 담담한 듯 기계처럼 대사를 외우는 S군을 생각할 때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S군은 B군과 Y군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에도 같은 말을 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다음날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닐까 단숨에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B나 Y처럼 S군을 직접 따돌리는 아이들은 없지만 어쩌면 그동안의 울분을 풀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누가? 그 아이가? 나는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이 커져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위배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 지나서도 특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상적인 풍경, 결석자도 없는 평화로운 아침. 그런데도 뭔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S군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평소처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담임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초에 S군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친구에게 저기 S군이 안 보여.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누구? 라고 정색하며 대답하는 친구가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왕따의 연장으로 S군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가 생각해서 아니, 그런 거 됐고 S군 자리도 없잖아. 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라며 대화를 이어나가자 오히려 친구가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더니 미안한데 누구 말하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명에게 저기 S군 알아? 라고 물어보며 돌아다녔습니다만 어째서인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S라는 학생을 기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담임쌤의 출석부를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S군의 이름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호련히 자취를 감춘 S군. 저는 의미를 몰라 한동안은 등교할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만 어느새인지 S군의 일은 머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당시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창회에서는 그리운 얼굴들과 다시 만나 당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애들 쪽에서 전학을 간 B군이나 Y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거 누구였더라? 그 녀석? 누구? 뭔가 있었잖아. 그거... 그러니까 누구? 남자애들은 누군가를 생각해내려고 해도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목구멍까지는 나오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나온다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바로 S군을 떠올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지 이상할 정도로 그 남자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자애들에게 S군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애들은 이름을 들어도 S? 그런 이름 쓰는 놈 없었잖아. 난 기억 안 나는데? 라며 각자가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S군의 이름을 꺼낸 저는 순간 미안. 중학교 때랑 헷갈렸나봐.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 그 후로도 여자애들에게도 은근히 S군이라는 남자애 기억나? 라고 물었는데 역시나 누구도 S군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4학년 때 사라졌기 때문에 졸업 앨범에도 없었고 야외 학습이나 행사를 찍은 기념사진에도 찍힌 모습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일을 그대로 전해도 일절 기억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랐던 저는 여기서도 S군의 존재에 대해 입에 지퍼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정말 S군의 존재가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만들어낸 상상 속의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 자신이 직접 같이 놀았던 것도 아닌 상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군은 사라지기 전날에 괜찮아. 이제 사라질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S군은 자신의 존재를 말소시켜버린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째서 저만이 S군의 존재를 기억한 채일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지금도 S군은 어디선가 평범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S군은 왕따를 당하던 스스로를 지우고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학생으로 다시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S군이라는 남자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슬픈 기분이 듭니다. 저 말고는 S군을 모두 잊어버렸지만 S군이 어딘가에서 즐겁게 살기를 기도합니다.